같은 교통비인데 나이에 따라 환급액이 다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연 24만 원을 돌려받고 70세 이상 경기도 어르신은 무려 36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병원 가시려면 버스를 타야 하고 장을 보러 시장에 가셔도 교통카드를 찍어야 하는 게 우리 어르신들의 일상이지요. 요즘은 GTX까지 타고 멀리 다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매번 찍히는 교통비가 쌓이면 한 달에 적게는 3, 4만 원, 많게는 5만 원이 넘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비용이 아까워서 외출을 줄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교통비 환급 제도를 모르시면 매년 수십만 원을 그냥 날리는 셈이 되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65세 이상 교통비 환급 제도 기억하시나요? 한 달 최대 2만 원, 연 24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려드렸었죠. 실제로 많은 구독자분들이 신청하셔서 도움이 됐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께 연 24만 원 기본 운전면허가 없는 분이라면 연 36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시범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거리를 다니는데 왜 어떤 분은 24만 원, 또 어떤 분은 36만 원을 환급받게 되는 걸까요? 제도의 배경과 조건을 정확히 아셔야 이해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부터 누가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 빠뜨리면 환급이 안 되는 주의사항까지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제도가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된 시범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경기도민만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 전국 확대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당장 챙겨야 하고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우리 지역에도 곧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교통비 환급 아는 분은 연 36만 원을 받지만 모르는 분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같은 교통비인데 누구는 돌려받고 누구는 놓치는 건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 놓치면 안 됩니다. 교통비 부담은 누구나 느끼지만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한 달에 몇 번 병원 다니고 장 보러 나가고 경로당 모임이나 교회, 성당에 가시는 것만 해도 교통카드를 찍는 순간 돈이 나갑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아도 한 달, 1년이 되면 금액이 만만치 않지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 가구가 한 달 평균 교통비로 4만 원 이상을 쓰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버스비만이 아니라 지하철, 마을버스, 환승까지 포함하면 이 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 비용 그냥 지출로만 남아야 할까요?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65세 이상이 되면 이미 많은 분들이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누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혜택 체감이 적습니다. 버스는 여전히 돈을 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버스비를 일정 부분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월 2만 원 환급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신청에 도움을 받았고 한 달에 병원 다닐 때 버스비 부담이 줄어서 좋다는 반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액의 한계입니다. 월 2만 원이면 일주일에 왕복 두세 번만 나가도 금세 소진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통비 환급 좋긴 한데
실제 생활에 크게 체감되진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바로 이런 목소리 때문에 경기도에서 새로운 시범 사업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 24만 원을 기본 환급하고 운전면허가 없는 분들은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단순히 버스만이 아니라 GTX 같은 광역교통수단까지 포함된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70세 이상일까요? 65세부터 시작해도 될 텐데 굳이 나이를 더 높여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책 설계자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미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절실한 건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더 들수록 자가 운전을 포기하고 대중교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가 없는 어르신에게는 더 많은 환급액을 주도록 설계한 것이지요. 단순히 나이 차별이 아니라 실제 필요성에 따른 차등 지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분명합니다.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돈으로 다 내야 합니다.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거리를 가는데 어떤 분은 1년에 36만 원을 환급받고 어떤 분은 한 푼도 못 돌려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복지 제도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놓치거나 제도 자체를 모르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어르신들이 몰라서 못 받았다는 사례가 많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지요. 이쯤에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교통비를 다 내고 계시진 않나요? 전국 어디서든 어르신 교통비 환급 제도는 조금씩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사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확대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나이 기준도 다르고 환급 방식도 다릅니다. 어떤 곳은 교통카드를 찍으면 자동 환급되고 어떤 곳은 지역화폐로 돌려받는 식입니다. 결국 정보를 알고 제때 신청하는 분만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본문 첫 단계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교통비 환급 제도는 이미 존재하고 지금은 지역마다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며 경기도는 한 발 더 나아가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제도가 있는 지역에서는 지금부터 바로 챙기셔야 합니다. 교통비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병원 진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느냐, 사회활동을 유지할 수 있느냐와 직결됩니다. 환급 제도를 통해 교통비 부담이 줄어든다면 어르신들의 생활 반경이 넓어지고 건강관리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이런 제도를 모르거나 무심코 지나치면 필요할 때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머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1년 동안 교통비로 얼마를 쓰실 계획이신가요? 그리고 그 금액 중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아시나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책 소개가 아니라 실제 생활비를 절약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교통비 환급 제도가 등장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득은 줄고 병원 비교통비 같은 고정 지출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교통비는 단순한 이동 비용이 아니라 건강과 생활의 질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 비용입니다.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교통비 환급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월 최대 2만 원, 연 24만 원까지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교통카드를 찍으면 사용 내역이 쌓이고 그 금액을 정산해 지역화폐나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구조입니다. 즉, 이미 전국적으로는 65세 이상 연 24만 원 환급이 기본 제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체감도였습니다. 한 달에 병원 진료, 장보기, 모임을 다니다 보면 교통비가 4, 5만 원은 금세 넘어갑니다. 그런데 2만 원까지만 환급이 되니 실제 생활비 절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있긴 하지만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던 이유입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는 한 발 더 나섰습니다. 기존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층을 얹은 겁니다. 즉, 전국적으로는 이미 65세 이상에게 연 24만 원 환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경기도는 거기에 더해 70세 이상 고령층을 별도로 집중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기본은 연 24만 원이지만 운전면허를 반납했거나 애초에 없는 분들은 연 36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서 왜 굳이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65세 이상은 이미 전국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대중교통에 의존해야 하는 분들은 더 고령층이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가 운전을 줄이거나 면허를 반납하게 되고 대중교통만으로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는 이 점에 주목해 실제로 더 필요한 층에게 혜택을 집중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차별점은 적용 범위입니다. 기존 전국 제도는 주로 버스를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경기도는 GTX 같은 수도권 광역교통수단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병원이나 가족 방문을 위해 서울까지 이동하는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변화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도 지원은 시범사업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먼저 시작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후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은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 절차의 혼잡이나 환급 시기의 지연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먼저 시험 운영을 통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결국 제도 배경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국은 이미 65세 이상은 연 24만 원 환급이 시행 중. 경기도는 여기에 더해 70세 이상 고령층을 집중 지원, 운전면허 없는 경우 최대 36만 원까지 확대. 즉, 경기도 제도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기존 전국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한층 강화된 버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번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실제로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혜택 구조를 간단히 정리하면 세 가지 조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연령과 거주지 요건. 둘째, 환급 상한액. 셋째, 운전면허 여부입니다. 먼저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여기까지는 명확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나이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혜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대중교통을 실제로 이용해야만 환급이 발생합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교통비를 결제한 만큼 일정 한도 내에서 돌려주는 환급형 제도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65세 이상 제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했거나 아예 없는 어르신에게는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환급해 주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을수록 지원을 더 늘려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이 부분은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인데 면허를 가지고 있는 김 어르신이 1년 동안 교통비로 40만 원을 쓰셨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는 상한선이 24만 원이므로 40만 원 중 24만 원까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조건이지만 면허를 이미 반납한 박 어르신은 1년 교통비가 50만 원일 경우 최대 36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지역이라도 운전면허 여부에 따라 환급 금액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이지요.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최소 이용 기준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한 달에 버스를 몇 번이나 타야 받을 수 있나요? 일정 금액 이상 써야 하나요? 하고 물으시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3만 원만 교통비를 쓰셨다면 그 3만 원을 그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60만 원을 썼다고 해도 상한선 때문에 24만 원 또는 36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제도는 쓴 만큼 돌려받되 정해진 상한액을 넘을 수는 없고 최소 사용액에 제한은 없다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교통비를 적게 쓰시는 분들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외곽에 사시는 최 어르신이 일주일에 2번만 시장을 다니고 나머지는 집 근처에서 생활하신다고 해도 쓰신 만큼은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덕분에 많이 쓰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줄이고 누구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조건은 교통수단의 범위입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히 시내버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GTX 같은 광역교통수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까지 병원을 다니시는 어르신들이라면 왕복 교통비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이번 환급으로 상당 부분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가 단순히 돈 아낀다는 차원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생활 반경을 유지하고 사회 활동을 이어가는 데 직접적인 힘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결국 혜택과 조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0세 이상 경기도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만큼 환급받되 연 24만 원을 넘을 수 없고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연 36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최소 사용액 기준은 없다. 같은 거리를 같은 버스로 다녀도 어떤 분은 큰 혜택을 받고 어떤 분은 아무것도 못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도의 존재를 알고 실제로 신청에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혜택을 아무리 크게 설계해 두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신청 시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교통비 환급 시범 사업은 2025년 9월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한꺼번에 몰리면 혼잡이 생길 수 있기에 처음 한 달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수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분들은 첫 주, 2나 7은 둘째 주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줄을 서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순차제가 해제되어 대상자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 장소는 어디일까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나 대리 신청은 허용되지 않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가족과 함께 동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준비 서류입니다. 신분증은 기본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패스 카드, 어르신 우대 교통카드가 필요합니다. 이 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필수적으로 찍는 카드로 이용 기록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지패스 카드를 발급받지 않으신 분들은 가까운 지하철역이나 교통카드 발급 창구에서 미리 신청해 두셔야 합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카드나 은행 통장 사본입니다. 환급액은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 카드나 계좌를 통해 지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자녀 명의 계좌로는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지역화폐 카드를 선택하면 실제 생활에서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니 많이 권장됩니다. 여기까지 준비가 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의 교통비 환급 사례에서도 신분증은 가져왔지만 G-PASS 카드를 놓고 와서 헛걸음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시기 전에 신분증, 지패스 카드, 지역화폐 카드 또는 통장 사본 이 세 가지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청을 마치면 언제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도 시행은 2025년 4분기, 즉 10월부터 12월 이용분에 적용됩니다. 이 기간에 실제로 버스를 타거나 GTX를 이용한 기록을 모아 정산하고 2026년 1분기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즉 2025년 10월에 이용한 교통비는 바로 그 달에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듬해 1 내지 3월 사이에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어르신들이 왜 바로 안 주느냐 하고 물으실 수 있는데 모든 기록을 취합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나는 버스를 탔으니 자동으로 다 환급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용 기록이 확인되어야만 지급이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통카드를 많이 찍으셔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또 교통카드를 다른 가족이 대신 사용하면 본인 이름으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카드로 직접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면허를 반납하고 36만 원 상한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 시점에 면허 반납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는 차를 안 몰아요라는 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공식적으로 면허를 반납해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결국 신청 절차는 크게 4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다. 둘째,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다. 셋째, 지패스 카드로 교통을 이용해 기록을 쌓는다. 넷째, 이듬해 1분기에 정산 환급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환급액은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많이 쓰신 분은 상한선까지 다 받을 수 있고 적게 쓰신 분은 쓴 만큼만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5만 원만 쓰셨다면 최대 한도가 24만 원이더라도 실제로는 15만 원만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 제도의 신청 절차는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한 번만 해두면 이후로는 꾸준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 명의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서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혜택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신청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비 환급을 생활 속에서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체감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놓치면 신청은 했는데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이 제도를 알뜰하게 활용하는 방법과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교통카드 사용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은 대중교통 이용 기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패스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가끔은 가족카드나 현금으로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경우 환급 내역에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출하실 때는 항상 본인 교통카드를 챙기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특히 시장이나 병원에 급히 가실 때 현금으로 태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도 반드시 카드를 찍어야 혜택이 발생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둘째, 지역화폐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환급금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 이 카드는 대형마트가 아닌 동네 슈퍼, 약국, 식당 등에서 쓸 수 있습니다. 교통비로 돌려받은 금액을 다시 생활비로 자연스럽게 이어 쓸 수 있는 구조지요. 예를 들어 버스비로 모인 환급액을 약국에서 약을 살 때 쓰거나 동네 식당에서 식사할 때 쓰면 생활비 전체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셋째, 면허 반납 여부를 현명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면허가 없는 분들은 최대 36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혜택만 보고 무조건 반납하기보다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아직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도 혜택만 바라보고 면허를 반납하면 오히려 불편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차를 몰지 않거나 앞으로 운전할 계획이 없다면 면허를 반납하고 추가 혜택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결정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넷째,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제도는 2025년 9월부터 신청을 받고 10월부터 이용 기록이 반영됩니다. 만약 신청을 미루다 12월에 가서야 신청한다면 10월과 11월에 이용한 교통 기록이 환급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미리 신청해 두어야 그해 4분기 전체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혜택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섯째, 이용 금액과 환급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달 얼마를 꼭 써야 받는 건가요? 라고 물으시는데 이 제도에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쓴 만큼 돌려받되 상한액이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즉, 교통비를 조금 쓰시는 분들도 손해가 없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5만 원만 쓰셨다면 그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한 해 60만 원을 쓰셔도 상한선에 걸려 24만 원 또는 36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타 지역 제도와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기도 제도는 70세 이상이 기준이지만 다른 시군구에서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비 환급 제도를 이미 운영 중입니다. 또 일부 지역은 환급이 아닌 할인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는 왜 안 되지? 하고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도는 지역별로 다르고 이번 경기도 제도는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를 주변과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복지 혜택은 알고 신청한 분만 챙기고 모르고 지나친 분은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통비 환급은 어르신들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데도 제도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경로당에 계신 분, 교회나 성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면 그분들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활용 팁은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교통카드를 사용한다. 환급금은 지역 화폐로 받으니 생활비 전략에 연결한다. 면허 반납 여부는 개인 상황에 맞게 신중히 결정한다. 신청은 늦지 않게 시작 시점에 바로 한다. 쓴 만큼 돌려받되 상한이 있다는 구조를 이해한다. 여기에 더해 제도를 혼동하지 않고 정확히 알고 신청하며 주변 어르신들과 정보를 나누는 것까지 챙긴다면 이번 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새로 시작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환급 제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경기도민이면서 70세 이상이라면 버스나 GTX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고 연 최대 24만 원까지, 운전면허를 반납하신 분은 36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었지요. 교통비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생활 반경, 건강, 사회활동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이 줄어들면 병원 가시는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모임에도 더 자주 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몰라서 못 받았다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버스를 타고도 누군가는 환급을 받고 누군가는 한 푼도 못 돌려받는다면 너무 아쉬운 일이니까요.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쓴 만큼 돌려받되 상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5만 원만 쓰셨다면 그대로 5만 원을, 40만 원을 쓰셨다면 정해진 상한선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기준은 없으니 교통비 지출이 적으신 분도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단,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승차지나 하차지가 경기도와 연결돼 있어야 환급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대구, 부산처럼 수도권 밖에서는 아예 카드 사용이 안 되고 환급도 불가능하니 착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실천입니다. 2025년 9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니 신분증과 G패스카드, 지역 화폐카드를 꼭 준비해 두시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한 번만 해두면 이후로는 꾸준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제도를 모르시는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복지 혜택은 알고 신청하는 분들만 챙길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비 환급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지켜주는 안전망입니다.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건강도, 관계도, 행복도 유지됩니다. 경기도의 이번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바로 첫걸음을 내딛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